상수원 관리 지역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그랬죠. 네. 아까 뭐 질문하셨는데 괜찮아요. 다 모르시는 거니까.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저도 배워요. 강의 가면서 이번에도 환경정비구역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네? 환경정비구역. 네? 책에서요? 네. 상수원 보호구역. 그러니까 상수원 관리 지역 중에 하나인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외지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환경정비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또 뭐 내가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얼마나 핸들링 하겠어요. 맨 처음에 이제 환경정비구역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뭐 지정하고 정비계획이 나왔을 때 이제 봤던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살짝 바뀌었더라고요. 개정이 됐어. 그래서 6개월 거주 요건이 생겼더라고요. 집을 지으려면, 예? 외지인이 집을 지으려면 원칙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외지인은 행위가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굳이 뭐 그 돈 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이제 워낙 그런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환경정비구역이라는 개념이 나왔거든요. 그게 6개월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쭉 개정된 걸 보니까 제가 오늘은 법령 정보 시연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준비된 것들은 제가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 능력, 부동산 개발 전문가의 능력, 결국에는 정보, 지식, 경험이에요. 중개사의 능력은 여기서 3년 안 되신 분, 중개 경력 3년 안 되신 분, 네? 크게 높이 드세요. 네, 3년 안 되신 분. 네. 네. 열심히 하면 금방 따라가요. 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중개사의 능력은 정보, 지식, 경험이라고.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 경험인데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경험을 간접으로 이렇게 쌓으시면 돼요. 응? 공부도 열심히 하러 다니시고 여기에도 뭐 과잉학습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네? 과잉학습장애. 모든 강의는 다 들으러 다니는 거죠. 근데 제가 부탁드리는 거지만 쉬운 걸, 그러니까 대충 쉬운 걸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려운 걸 집중하고 몰입해서 여러분 스스로 풀어내시면 여러분 거예요. 그리고 한번 써먹고 남들한테 알려주세요. 남들도 돈 벌게. 오늘 쉬는 시간에 질문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1교시 때 설명을 못했어요. 도시계획 조례 보는 거. 네? 도시계획 조례에서 용도 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짝꿍에 제가 쪽번호를 넣었어도 짝꿍의 중요성이 느껴질 겁니다. 계획관리 지역 한번 찾아보세요. 계획관리 지역. 앞에가 도시계획 조례라고 했죠. 여러분 색깔은 뭐야? 주황색이네 이거. 개발행위허가 기본법령. 계획관리 지역 찾아보세요. 계획관리 지역. 찾으셨어요? 54페이지 못 찾으신 분. 근데 제가 54페이지 얘기했는데 막상 54페이지 열어보니까 별거 없죠. 네, 별거 없잖아요. 계획관리 지역 그렇게 떠들었는데 별거 없어. 네. 뭐라고 돼 있냐면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렇게 해놓고 1.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로 열고 뭐 국계법 시행규칙 별표 2로 3호에 따라 제외되는 지방하천은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관내 지방하천을 말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고 남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러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뭔 말인지 모르겠고 남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의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0.01% 안에 드는 거예요. 중개사. 부동산 개발 전문가 중에서도 0.0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도 1% 안에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원래는 2014년도 이전에는 용도 지역별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 포지티브로 설명을 했어요. 전부 다. 자, 한 장을 앞으로 넘겨보세요. 별표 18. 별표 18 보세요. 한 장 앞으로. 지금 보신 게 별표 19고,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산관리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놓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해놓은 거예요. 네? 응. 왜?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쉽게 일하라고 해놓은 건데, 광주시에서 잘못했어요. 광주시에서 명백히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아시는 분이 99%가 몰라요. 네. 원래는 다 포지티브로 설명을 해놨어요. 생산관리지역 좀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에서 포지티브로 설명을 해놨는데,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2014년도에 몇 개만 계획관리지역, 준주거, 그 다음에 중공업, 그리고 상업지역 전체, 중심, 근린, 일반, 유통상업지역, 그러니까 한 7개 정도? 7개 정도는 네거티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응?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는데 이걸 갖다 포지티브로 해놓으니까, 포지티브는 뭐야? 열거 해놓은 것만 가능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안 되겠다. 빨리 하라고. 그걸 갖다 그래서 네거티브로 바꿔놓은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일일이 세세하게 설명은 못 드려요. 왜 그런지 설명드려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계획관리지역을,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다 해라. 그러니까 더 어려워. 포지티브로 설명해놔도 이해를 할까 말까인데, 네거티브로 해놓으니까 나머지는 되는 거냐? 안 돼요.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 열거한 거, 응? 이거 외에는 뭐 다 되는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핸들링 하는 게 뭐예요? 계획관리지역이잖아요. 계획관리지역 아니에요? 광주는 계획관리지역이고, 용인 같은 경우는 뭐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렇게 되잖아요. 네. 제가 항상 어디 가서 얘기하면 지역 전문가를 얘기해요. 부동산 전문가, 전국적인 전문가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강의하시는 거는 그냥 일반론이야.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 뭐 가각전제 하는 거, 막다른 도로. 그거 외우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네? 집 짓고 사는 거? 일종 소매? 어디다나 다 돼요. 응?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집 짓고 살겠다는데. 응?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집 짓고 사는 거? 응. 그러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모든 용도 지역에서 다 해주는 게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그다음 소매점. 인간한테 가장 필수적인 거. 그걸 제한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공장을 한다든지, 뭐 단란주점을 한다든지, 노래방, 안마시술소, 뭐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빵집, 축음식점, 떡집, 뭐 이런 것들. 뭐 떡도 요즘은 그냥 순수하게 뭐라고 그래 그걸. 오염물질이 좀 나오잖아요. 물이 오염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규제하는 거예요. 응? 일종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3호, 남호, 휴게음식점. 제한하죠. 네. 휴게음식점에서 이런 거 다 거기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드시고 계시는 거 휴게음식점. 응? 저는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런 거 설명 안 하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응?
일반 음식점, 식용유점 구분을 뭐하러 제가 설명해요. 그죠? 왜, 눈 까신 분은 모르시는 거예요? 일반 음식점, 식용유점? 설마. 네, 그건 아니겠죠. 네. 자, 이 불편한 진실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여기서 나가실 때는 적어도 이건 알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도시계획 조례, 국계법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 가능하지 않은 건축물, 이건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네? 네. 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은 너무 어려워. 생산관리로 넘어가세요. 생산관리,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놨죠? 자, 1호. 자, 여기 1호라고 있는 겁니다. 1호 삭제. 2014년 7월 4일. 아까 제가 2014년 얘기했었죠. 광주시는 말도 잘 들어. 쓸데없이. 2014년 7월 4일 날 1호를 삭제했어요. 그 다음에 2호.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호예요. 맞죠? 네? 자, 그리고 가나, 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계속 있어요. 거더러. 이건 거까지만 나왔는데, 타파하고 거더러까지 있어요. 거더러. 예? 네, 거더러 있거든요. 여기는 안 나왔죠. 네, 생산관리지역이니까. 네. 이건 포지티브니까. 네? 거만 나왔어요. 거가 뭐예요? 아, 이거 여기서는 이 거목이 그런 거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에 대해서 거목은 다중이용시설을 얘기해요. 응? 이종근생에서 거목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 맨 뒤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 친절하게도 맨 뒤에 여러분들 이 교재를 활용하는 법이에요. 맨 뒤에 보세요. 맨 뒤에 그냥 막 넘기세요. 맨 뒤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빨리 짝꿍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 177페이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해 갖고 제가 친절하게 넣어놨어요. 맨날 찾아봐야 되잖아. 177페이지. 아시겠어요? 자, 177페이지에다가 검지손가락 하나 살짝 껴놓으세요. 이렇게. 검지손가락 하나 껴놓으시라고요. 이제 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예? 맞죠? 자,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호는 삭제해놨어요. 자, 2호 보면 쭉 있고 2호에 보면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게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직접 귀속하는 것은 도시계획조례이지 시행령이 아니에요. 시행령은 포지티브한 상태, 포지티브한데 생산관리지역이나 이런 데 포지티브한 데서는 최소한만 해준 거예요. 최소. 이런 것들은 해줘라. 어느 지자체든 이건 해줘라. 나를 언급한 거고 나머지는 네 지자체 실정에 맞게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거 포지티브인 경우에 생산관리지역 별표 18처럼 포지티브 하잖아요. 그죠? 가능한 걸 설명했잖아. 그럼 시행령에서 가능한 거 더하기 조례에서 가능한 거. 지금 제가 이 한 말 이해 못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그 다음 질문 못 나갑니다. 이해하셨죠? 예. 자, 질문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읽을 때 가나,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하시면 돼요. 뒤에다 목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2호 나목을 보세요. 2호 나목 뭐라고 돼 있습니까? 2호 나목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일종 근린생활시설. 자, 검지손가락 있는 쪽으로 쭉 가세요.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178페이지구나.
거기 보시면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돼 있죠. 그리고 같은 호 3호죠. 3호가 일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거기에서 뭐라고 있었어요? 가나사 및 암흑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어요? 가나사, 암흑은 제외한다. 자, 생산관리지역에서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다 되는데 여기 보면 일종근린생활 178페이지 보시면 가목부터 해갖고 참호까지 돼 있죠. 그죠? 가목부터 참호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해놓은 건 뭐예요? 가나사 암흑은 제외한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서 가나사 아를 동글뱅이를 쳐보세요. 가나사 동글뱅이 하셨어요? 안 된대. 제외한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제외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제외한대요. 가나사가. 가가 뭔데? 소매점. 나가 휴게음식점. 제과점. 사는 마을에 간. 아는 뭐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시설 뭐 이런 거예요. 네. 의문이 없나요? 응? 의문을 가지세요. 자, 제가 책 보는 법하고 어디 강의를 가면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자,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들으시면 항상 의문을 가지세요. 그리고 비판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발전이 있죠. 응? 강의를 들을 때 저 사람이 똑바로 하고 있는지 비판을 하고 의문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자, 의문을 가지셔야 될 게 뭐냐면 일종근생 내가 얘기했잖아요. 주택하고 소매점은 어디서나 다 해줘야 되는 건데 가나 사아를 제외한대. 가를 제외한다? 나를 제외한다? 사를 제외하고 아를 제외한다? 자, 보세요. 가는 소매점이에요. 소매점.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거. 여기 보시겠어요? 교재 보지 마시고. 네. 자, 소매점이나 주택은 어디서나 해줘야 되는데 우리 도시계획조례에서는 불편하게도 가목, 소매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근생 소매점이 가목이에요. 근데 그걸 제외한다고 돼 있어. 그것은 제외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1호가 국계법 시행령에서 가능한 건축물이에요. 거기서 언급을 해줬어. 사는 가능하다고. 그래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반복적인 거라서 제외한다고 해놓은 거예요. 그건 친절하게도 여러분 나눠드린 공장설립 길라잡이 도시계획조례 시행령을 보셔도 돼요. 국계법 시행령을 보셔도 되지만 제가 나눠드린 공장설립 길라잡이에서 생산관리지역을 한번 찾아보세요. 102페이지랍니다. 102페이지 맞나요? 거기 보시면 국계법에서 생산관리지역은 포지티브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써있죠. 생산관리지역 보시면 가목, 사목, 아목이 가능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시행령에서는 최소한을 언급해줘. 이건 꼭 해줘라. 어느 지자체든 이건 꼭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매점이고, 사목이 뭐예요? 필요한 거잖아요. 예? 마을에 간, 마을 공동 작업소, 주민 편의시설이잖아. 이것도 꼭 해주라는 거야. 지자체 실정이 어쩌고 저쩌고 따지지 말고, 이건 해줘라. 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생산관리지역에서 안 되는 건 뭐예요? 아까 가나, 사, 4개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시행령에서 가사, 아는 언급을 해줬잖아요. 해주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안 되는 건 뭐예요? 나목. 뭐 아시는 분들은 시시하겠지만 이걸 제대로 아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안 된다는 거야. 이제 지자체마다 화성시라든지 용인시 다른 지자체는 이것도 언급을 해주는데 이제 광주는 그거예요. 이걸 해놨다가 이제 시행령에서 뭐가 바뀌면 자기들이 못 따라갈까봐 이걸 삭제를 해놓은 건데 그 전에 그러니까 2014년도 7월 4일 이전에는 이걸 열거를 해놨었어요. 1호에 시행령에서 가능한 거. 근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용도지역, 상업지역 전부, 네? 중심, 근린, 유통,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에 중공업, 준도시,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이게 변화가 좀 많은데 애들. 이런 데는 네거티브를 하면서 이걸 삭제해가지고 혼란이 생긴 거예요. 더군다나 광주에서 중개업 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짜집기를 한 거지만 법령을 짜집기 한 거지만 이걸 마스터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참고서라고 나눠드린 공장 설립 길라잡이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중복된 것도 많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도 중간에 좀 같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그거 갖고 계시니까 그 다음 장 한 장 더 넘기시면 공장 설립 길라잡이에서 한 장을 더 넘기시면 앞으로 한 장을 더 넘기시면 계획관리 지역이 나올 겁니다. 아까 생산관리 지역 몇 페이지요? 네. 네. 넘기셨어요? 그 다음에 계획관리 지역 아니에요? 생산관리 다음이? 네. 맞아요. 자, 우리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너무 간단히 나왔어요. 이거 외에는 다 된대. 네? 근데 진짜 다 되는지 공장 설립 길라잡이 페이지 10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다 됩니까? 저도 다 머릿속에 넣지는 못해요. 이거 다 머릿속에 넣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볼게요. 예. 자,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자, 이건 네거티브로 표현한 거죠. 그래갖고 1호는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했고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4층까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아파트 안 되고 라목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중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건축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교재 목차에 보시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이라고 해서 제가 부록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네. 교재 몇 페이지입니까 그게? 기본 교재. 네. 페이지 64페이지 보세요. 지금 제가 수변구역 설명하려고 지금 밑밥 치는 거예요. 네. 수변구역 설명하려고 밑밥 치는 거니까 빨리빨리 보세요. 시간 없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지금 머리 뭐 하얘지시고 분들이 계실 건데, 자, 그거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거 뭐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하고 공장만 설명하면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건의하세요. 우리 광주지회 회원들은 제가, 뭐, 언제든지, 뭐 원데이트 강의라든 정규 과정이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시면 돼요. 자, 보면은 그 말기 보셨어요? 네. 거기에서 보시면, 다음 지역에서는, 뭐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휴게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광역상수원 나오죠? 상수원 보호구역 나와요? 뭐, 유유저수량, 뭐, 읽어보면 막 왔다 갔다 해요. 가로 열고 닫고, 그죠?
한 10번 필사 해보세요. 10번 필사. 내가 검사는 안 하지만 숙제입니다. 10번 필사. 유효저수량 30만 세제곱미터 100m 이내, 200m잖아. 200m 이내. 자, 여기서 말하는 계획관리 지역에서 휴게 음식점 등이라고 했어요. 네? 지우기 싫으니까 등자만 쓸 거야. 휴게 음식점 등. 여기서 휴게 음식점 등은 뭘까요? 네? 휴게 음식점. 그리고 또 뭐? 그리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에서 여러분이 휴게 음식점, 그러니까 떡집, 제과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 숙박시설을 하려면 그 1호부터 7호까지에 해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광주는 다 해당돼요. 네? 거기 보면 유아거리, 뭐 광역치수원에서 몇 킬로 돼 있어요? 20킬로 돼 있죠? 몇 킬로 돼 있어요? 20킬로. 네. 유아거리라는 건 뭐냐면 경안천 가운데 물길을 따라서 거꾸로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팔당댐 치수원까지 20킬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당돼요. 그래서 여기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휴게음식점 못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는데 얘기할 거죠. 맞아, 돼요. 거기 써 있잖아요. 쓰기 지우개 없어서 안 쓰려고 했더니. 자, 예. 아니야. 그냥 농담이에요. 예능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안 되는데 예외가 뭐예요? 하수처리구역. 하수처리구역은 표현을 안 썼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기요?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거. 공공하수도에,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뭐예요? 하수종말 처리장. 거기에 연결할 수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수변구역에서는 안 돼. 수변구역은 수변구역 법으로 한강수계법으로 금지를 시켜놨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변구역이 아니면 휴게음식점이 되는 거지. 네? 맞죠? 그러니까 여기 양벌리에 여기 계획관리 지역이라도 안 되는데 보면은 관로가 있어요. 건축물 제장을 떼우면 하수종말 처리장 연결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네. 계획관리 지역에서. 그럼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서는 가능할까요? 직관 연결 안 해도? 휴게음식점 등이? 휴게음식점. 제일 만만한 게 휴게음식점. 안 돼요? 안 된다. 네, 좋아요. 확실히 틀려야 돼. 자, 안 된다 손 드세요. 중간은 없어. 안 된다.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인데 수변구역 아니에요. 수변구역에서는 당연히 안 되죠. 네? 수변구역 법으로 제한한 거니까. 자연녹지. 아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하수처리구역 내지역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직관 연결을 해야지만 돼요. 자연녹지, 생산녹지에서는 된다. 된다 손 드세요. 안 된다. 난 모르겠다. 돼요. 그 이유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서는 이렇게 국계법 시행 규칙으로 금지하는 게 없어요. 명문으로 금지하는 법이 없잖아. 네. 자연녹지 용도지역에서는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연녹지를 보시면. 근데 이걸 건축사 사무실한테 물어본다?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몰라요. 토목칭량 사무실에 물어본다?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몰라요. 네. 이제 살짝 바꿔서 지금 이제 수변구역으로 가는 거예요. 강의를. 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세요. 아까 말하는 용도 지역별 가능한 건축물. 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건 다 제가 나눠드린 내용에 다 있어요. 교재에. 네. 자, 자연녹지, 생산녹지에서 휴게음식점 가능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용도 지역이 가능한지, 용도 지역에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서
휴게 음식점이 가능한지를 찾아보세요. 교재에서, 우리 참고서에서 보시면 돼요. 네? 우리 광주시도 자연녹지는 포지티브니까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 참고서 한번, 기본 교재 한번 보실래요? 계획관리 지역 앞쪽으로 쭉 넘기시면 자연녹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생산녹지 볼까요? 49페이지. 짝꿍의 중요성이 필요합니다. 49페이지. 생산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편하게도 1호를 삭제해놨어요. 그죠? 여기 써놨잖아요. 남옥에 보면, 2호 남옥에 보면, 이중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된다는 거고, 안 되는 건 뭐예요? 단란주점하고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은 더목이에요. 이중근생의 더목. 안마시술소는 안마시술소가 뭐예요? 네? 더목이죠. 단란주점이 더목인데? 러목이다, 러목. 그죠? 러하고 노래방. 자, 그러니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긴 되잖아요. 이종근린 생활시설 다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조업소까지도 되는 거예요. 이종근생. 맞아요? 네. 그런데, 금지하는 법이 없잖아. 금지하는 법이 없으면, 규정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다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아까처럼 국계법 시행령에서 시행규칙 별표 2에서 명문으로 제한을 하잖아요. 여기에 해당이 되면 휴게음식점 등을 못한다고. 그죠? 근데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서는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대신 거기에서는 우리가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최종 방류구에서 수지를 맞춰줘야 되는데 가능해요. 아시겠죠? 네. 다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경안천 수변구역에서는 안 되죠. 그것은 수변구역, 아까 말하는 한강수계법에서 금지시킨 거예요. 한강수계법에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수원 관리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그 다음 수변구역, 그 다음에 특별대책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전국 공통이에요. 근데 불행인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광주는 세 가지 다 해당이 돼요. 네? 여기 상수원 보호구역은 이쪽에는 없죠. 저기 팔당댐 있는 쪽에 있죠. 하지만 우리는 수변구역에 있어요. 그리고 특별대책지역이에요. 자,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수변구역이 양안에서부터 1km까지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거는 한강수계법. 한강수계법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이에요. 법령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강수계. 팔당댐 한강수계에 상수원 수질 개선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양안에 수변구역을 지정해 놓은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뭐가 안 되겠어요? 휴게음식점 등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안 되겠어요? 다가구, 다세대. 인구가 집중하는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이 1km 밖에서 살다가 뭐 물고 트럭 다니기 불편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해주는 거고요. 응?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공장 같은 거 안 되겠죠. 제조업소. 응?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오늘은 거기까지는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중개하는 데서는 예외까지만 알면 돼요. 원칙과 예외만 알면 돼요.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예외의 예외를 알아야 돼요. 자,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종근생 제조업소하고 공장 안 된다고. 네? 수변구역에서 이종근생하고 공장 안 된다고 원칙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안 될까요? 된다. 안 된다. 자, 난 된다. 그래, 자신 있게 들었는데, 뭐가 되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네.
아까 주셔서. 아, 그래요? 다른 분 주세요, 그러면. 그래, 좋아요, 알았어요. 근데 틀렸어요. 예. 틀렸어요. 자, 그거예요. 예, 설명드릴 거예요. 뭐 제가 설명드릴 것보다 여러분이 찾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아까 제가 숙제 뭐 드렸죠? 필사 10번 하는 거, 계획관리 지역에서 하는 것들 얘기했죠. 예, 막 그런 거예요. 자, 수변구역을 사랑하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수변구역을 사랑해야지만 저 안에서 중개하고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부동산을 사랑하지 않는데, 뭐 감히 말씀드리면 부동산 사랑하지 않으면 중개업 떠나세요. 예. 저는 아파트를 사랑하진 않아요. 그래갖고 아파트 중개는 안 해요. 예. 근데 가끔 가다가 사랑할 때도 있어요, 아파트를. 우리 공장 얻으시는 분이 뭐 기숙사로 쓴다든지 자기가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아파트 하나 사주래. 그때부터는 이제 근처에 있는 아파트 사랑하는 거죠. 뭐 벽산 아파트, 대주 아파트, 뭐 새로 지은 것들. 불행히도 곤지암 쪽에는 15년 이내에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없었어요. 네. 뭐 초월 쪽에는 지금 많죠. 한라비발디 입주했죠. 네. 뭐 그런 것들. 아까 질문한 게 그거 있어요. 수변구역이니까 약간 뭐 건너뛰어서 얘기할게요. 자, 수변구역은 제가 한강 수계, 북한강, 남한강, 경안천 이 세 군데요. 그런데 이제 북한강, 남한강은 제가 설명 안 할게요. 경안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경안천만 얘기할까요? 경안천 양안으로부터 원칙은 500인데 우리는 특별대책지역이기 때문에 1km까지 수변구역이요. 네, 분명히 얘기했죠. 자, 수변구역이 해제되는 거.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개별적인 거. 수변구역보다 더 강한 법이에요. 네? 이게 한강수계법 4조에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령 공부는 법으로 공부하세요. 제가 설명한 거 이해만 하시고. 자, 수변구역보다 강한 법이 뭐겠어요? 상수원 보호구역. 응? 우리가 상수원 관리지역 중에서 수변구역보다 더 강한 게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수변구역은 당연히 해제되죠. 중복적이잖아. 더 강한 법이 있는데 뭐. 그 다음 또 뭐겠어요? 만능.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지정이 되면 수변구역 필요도 없어요. 예. 왜 그거보다 더 강해? 또 뭐가 있어요? 예? 또 뭐? 또 뭐요? 이거보다 강한 거 개발 제한 구역. 예. 이렇게 오포 2분 분회장님, 오포 2분에 왜 그래요? 이게 갑자기 이게 조용하셨어요? 분위기? 내가 예전에 선거운동하러 다닐 때 오포 2분회가 제일 활발했어요. 호응도 좋았고. 알죠? 호응을 해주세요. 내가 그랬죠. 똑같은 수업 없어요. 예. 여러분이 해주고 질문해주고 해야지만 제가 하죠. 됐죠? 자, 수변구역보다 더 강한 거,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법, 또 뭐요? 개발제한구역. 예. 그럼 수변구역이 해제돼요. 그리고 또 해제되는 게 있어요. 개별적인 거. 하수처리구역. 예, 그것도 맞습니다. 예. 우리 중개사님 너무 진도 빨리 나가시는데?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나머지는 네거티브하죠. 수변구역보다 더 강하죠. 포지티브한 것은 하수처리구역이에요.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이 되면 수변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요. 아시겠어요? 해제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요. 근데 우리가 수변구역을 지정한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수변 지역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해제를 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원칙은 지정 해제를 해야 돼. 자, 그리고 요번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예? 이건 개별 기준은 아니죠.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거예요. 그래서 양벌리는 없는 거예요. 도시지역이면. 예? 용인 같은 경우도 도시지역으로 돼 있으면 수변구역이 해제돼 버려요. 아까 말한 것처럼 광역상수원에서 유하거리 20km 이내까지 수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지역이면 해제를 하고, 요번 논란이 되고 있는 개발진흥지구, 지구 단위계 개발진흥지구가
주거용만입니다. 주거용만. 참고로 아까 말씀하셔서 주거용으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수변구역이 해제됩니다. 자, 도시지역 편입과 주거용으로 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해제돼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대신 거기는 뭐예요? 그렇게 해놓고 관로부터 들어오겠죠. 관로부터 들어오고 도시지역 관로 안 깔겠습니까? 다 깔죠. 관로를 깔았다는 것은 하수처리구역 내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하수법의 정의를 보시면 우리가 하수처리구역 내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하수 관로가 깔려 있는 데로부터 300m 이내. 아시겠어요? 거기는 하수처리구역 내지역으로 편입이 돼요.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에요. 광주처럼 개발 압력과 개발 수위가 높은 곳은 확대 편입이라는 중간 개념이 있어요. 확대 편입이라는 중간 개념이 있어요. 저기 지방에 가시면 개발 수요나 개발 압력이 낮은 데는 내가 이렇게 그냥 돈이에요. 네? 제가 원형지라고 얘기하는 게 산지와 농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산지와 농지를 원형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내가 집죠. 근데 관로가 저기 한 100m 떨어져 있어요. 네? 그냥 연결하면 돼요. 근데 광주는 확대 편입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관로가 옆으로 지나가도 하수처리구역 내지역이 아니면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이번에 확대 편입 5년마다 하수도 정비 계획을 해요. 그래갖고 편입을 해주죠. 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거티브 당연히 안 돼요.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거기는 수변구역보다 더 강하니까 안 되는 거고. 자, 수변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거 개별 조건은 하수처리구역으로 되는 거예요. 하수처리구역은 우리가 공공하수 관로가 깔려 있는 데에서 연결할 수 있는 거 그걸 하수처리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공하수도가 깔려 있는 것을 배수구역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배수구역에 이제 우리가 다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수구역. 우리가 물은 산에서 능선을 거꾸로 넘어가진 않죠? 밑으로 흘러 내려오잖아요. 어디로 와요? 최종적으로 경안천으로. 네. 일정한 집수구역이 있고 그 안에 배수구역들이 있고 그 안에 하수처리구역이 있는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는 하수 원인자 부담금을 가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즉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공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수관로공사도 계속해요. 아까 우리 김순자 중개사님이 중계를 했는데 질문하셨는데 설명드릴게요. 자, 의문이 있을 거예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한 것은 휴지를 지워서. 자, 경안천 양안 1km. 아까 여기서 도시지역하고 주거개발진흥기구는 빠진다 그랬죠. 중간에 있겠죠. 1km 이내라고 해도 이만큼 뭐 도시지역일 수도 있고 요만큼 오포? 여기 근처 아파트 있고 뭐 한데 다 지구대는 계획구역이잖아요. 그런 데도 빠져 있겠죠. 보시면 수변구역이 또 여러분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보면 수변구역이 찍힌 데가 있고 안 찍힌 데가 있어요. 이상하다. 아까 공공하수도가 깔려 있고 내 지역이면 수변구역에서 지정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또 이런 거요. 경안천에서 가까운 데는 수변구역이 아니야. 근데 더 멀어. 네? 근데 여기는 수변구역이야. 이런 데가 있어요. 응? 있어요. 실제로 광주에. 네. 이게 왜 생겼냐면 아까 한강수계법의 풀네임이 뭐라고 그랬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주민 지원 사업으로 공공관로가 깔린 거예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안 해주는 거야. 조건부로. 아시겠어요? 네. 대신 하수처리구 내 지역이니까 물은 깨끗하게 유지되겠죠. 네. 그래서 지원받은 것 밖에 좋은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좋았죠. 내 돈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야 돼요.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더 경안천에서 가까운데도 주민지원 사업을 안 받아서 수변구역이 아니고, 여기는 주민지원 사업을 받았다고 수변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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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의견 낼 수 있죠. 그 한강수계 위원들이 있어요. 위원들이 있어서 이건 역차별이잖아요. 그죠? 네. 물이 그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런 뭐 공청회라든지 의견을 내야 되겠죠. 한강수계 위원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맨날 평가하죠. 불합리하잖아. 야, 여기는 해주고 그리고 광주는 다 지원받아요. 다 지원받아요. 그러니까 좀 민감한 부분들은 안 해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지금도 이제 한강수계법에 보면 우리가 줬다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한강수계법을 보면 아까 제가 뭐 인구 유발시설들 뭐 다가구 다세대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 이런 거 수변구역에서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되죠. 네. 근데 진짜 안 될까요? 그래서 예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동으로 바뀌었잖아요. 뭐 익숙하진 않아? 양벌리에서 양벌동으로 매산리에서 매산동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쫙 수변구역 풀어준다고. 뭐 그래도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그리고 지금 뷰가 나오는 곳은 경안천 양안이죠, 뭘. 그죠? 그래서 관로공사 해서 으쌰으쌰 해서 하게끔 하고 그 조건 안 달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강수계법에서 하는 것은 결국엔 주민지원 사업도 있지만 아까 말한 수변구역 지정과 또 하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염총량제. 예, 광주가 오염총량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가 특별대책지역 1권역이지만 입지 제한이나 필지 분할 제한이 없었던 거예요. 오염총량제가 지금 2단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10년. 뭐 지금 2단계도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예. 그건 내가 모르죠. 근데 벌써 2단계도, 저 규모 이상은 많이, 소진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시간 관계상, 오염 부하량이 개발 부하량이라고 저는 설명해요. 그러니까 오염 총량제의 개념이 그래요. 옛날에는 ppm, 리터당 오염 물질이 몇 그램 들어있느냐. 그걸 낮췄어, 방류하면 다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 안에 있는 ppm 안 따지고 오염 물질을 무게로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ppm이니까 뭐예요? 물 많이 섞으면 돼. 그죠? 리터당 몇 그램이 들어있는 게 ppm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염 총량이라는 것은 오염 총량제라는 걸 무게로 해. 네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 자 중요하지 않고 그 안에 오염 물질 양이 순수하게 얼마냐. 그래서 유역별로 체크해서 그 목표량을 달성하면 달성한 목표량이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물을 더럽게 써갖고 요만큼이 됐어. 그럼 개발 부하량이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표량을 딱 줬는데 물을 굉장히 오염 물질을 전부 다 좀 저감해서 배출했어. 그럼 이만큼 더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염 부하량이 개발 부하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인에서 우리는 용인 때문에 피해봤다. 여기 용인분 계신가?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용인에서는 ppm만 낮춰서 그냥 방류하는 거야. 광주는 뭐 할 게 없는 거야. 얘네들은 최종 방류구에서 저기에서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광주는 팔당댐 가깝다는 이유로 연면적 240평 이상 건물을 못 짓겠던 거예요. 오염 총량제 전까지.
그러니까 뭐 제가 한 3년 지나니까 한 10 몇 년 전이죠. 그래서 광주시청도 짓게 된 거예요. 이거는 광주시청 마음이 아니에요. 광주시청 넓게 짓고 싶지. 연면적 240평 이상으로. 근데 뭐요? 환경부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개발을 하면서 팁인데, 누가 뭘 발표했어요. 했을 때, 환경부하고 관련된 것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급이 아니에요. 대통령 못해요. 왜 대통령 못하는 줄 아세요? 이 팔당대 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 2천만 명이 넘어요. 네? 한강 수계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괴담 하나 퍼뜨려봐요. 사실인지 아닌지. 야, 광주에 신도시를 유치해? 물 들어오지면 어떡해? 누구도 그렇게 모험할 사람 없어요.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광주시장이야. 뭐 여기 지자체니까 여기 표 얻기 위해서 뭐 신도시 유치하겠다 뭐 하겠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환경부 관할이에요. 환경부 관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공공하수 처리 시설, 하수종말 처리장 증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을 깨끗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점오염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집이든 공장이든 뭐 이런 것들 오수배출 시설을 점오염원이라고 하고 이제 비점오염원은 이제 길바닥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운동장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수변구역은 이래요. 네. 그래서 자, 땡큐죠. 도시지역으로 다 해주고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개발진흥지구. 아까 지구 단위 계획은 제가 어떤 개발행위 규모 이상 개발하려면 지구 단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거형인 경우에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정치적인 논란이 있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풀려요. 강상면. 네. 주거개발진흥지구 진흥해서 아파트 지으면 끝인 거죠. 뭘. 그리고 물이 더 깨끗이 관리돼요. 그거 하면서 하수종말 처리장에 연결할 거 아닙니까? 자체적인 그런 어느 정도의 기준치를 만들어서 정화시설을 할 거고. 광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광주뿐 외에는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수도권에서. 한강물 들어오지는데, 남한강, 북한강에서 와서 최종적으로, 한강에 서울 숙배 시민들은 팔당댐 순수하게 물 먹는 것도 있지만, 강변 취수를 해요. 네. 이렇게 해서 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수변구역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경정비구역, 그 다음에 우리 특별대책지역 1권역인데 오염 거기 보면은 우리가 특별대책 지침을 보시면 여긴 없죠. 1권역이라고 하더라도 오염 총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 그런 분들 오래 중개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도 있어요. 뭐 주소 이전에 네? 광주 사람 명의 빌려가지고 건물 지었어요. 6개월 이상 거주해야지만 여기서 집을 지어야 되는 오염 총량제 실시하기 전에는 그랬어요. 네, 뭐 원필지 뭐 90년 7월 19일 이전에 원필지냐. 근데 지금 안 따지죠. 그런데 여러분이 물을 더럽게 써서 오염 총량제 목표 달성을 못하면 특별대책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한을 받는데 예외가 있어요. 바로 그게 수변구역이에요. 오염 총량제를 실시해서 수변구역 외에서는 필지 분할이나 입지 제한을 안 해요. 그런데 수변구역에서는 특별대책 적용해요. 그래서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수변구역이야. 근데 외지인이 거기서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6개월 거주권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 최근에. 일 좀 하세요. 네? 여기 1km인데, 수변구역? 그러니까 수변구역 안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내 지역이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서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곳에서는 특별대책 적용하지 않지만 예외가 수변구역이라고 다시. 그래서 수변구역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경안청 양호에 5포 2분의 경안천 아니에요? 응? 경안천에서 물 떠먹으시는 분은 없어도 경안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수변구역. 되셨어요? 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